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도내시군의 인구 늘리기 대책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올 초 창원시가 내놓은 가칭 결혼 드림론은 그야말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자 창원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는데요. 오늘 그 내용과 앞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복지 분야에 자문을 하고 있는 창원 문성대 사회복지학과 이인순 교수, 지역 청년을 대표해 정책의 현실적 보완책을 분석해줄 경남 청년정책연구소 고결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1월이었죠. 저 또한 결혼을 좀 앞두고 있었던 터라 이번 결혼 드림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자, 우선은 이 정책이 발굴된 배경부터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 선진국에서 40여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됐고 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중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40년 동안 정책 대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특별히 효과가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이 아직은 없다라는 게 난제 중에 이제 난제이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동이 얼마나 심각한가 아마 두 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출산율의 저하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가 너무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네.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작년에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난 인구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이 상황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현상이 경제 사회적 모든 어떤 부분에서 그 여파를 심각하게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창원시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통합이 이루어지던 2010년경 우리가 108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네. 108만 1,499명. 그런데 이 인구가 10년 동안 4만 5천 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네. 매년 5천에서 8천 명이 줄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특히 하포구 해운군은 이미 데드크로스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시 역시도 이 상황을 반절시킬 수 있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겠고요. 이 창원시의 결혼 드림론 결국 그 등장 배경은 이 도시 경쟁력이라든지 성장 동력의 핵심이 인구이다 보니까 네. 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 의 핵심 요소로서 어쨌든 인구를 반등시켜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그 성장 배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5천 명씩 감소하는 상황. 네, 네. 사실 창원시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간 고심이 좀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이번 정책이 창원 특례시 지정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네. 창원시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시민들 사이에는 이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어떤 발전에 대한 기대 효과가 네. 다소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창원시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이 특례시가 지정됨으로 해서 통합 이후에 우리가 10년간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역성장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플러스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래서 정책 성과를 도출하고 싶어하는 네. 간절함이 있겠죠.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례시 조건이 100만 인구 유지다, 네, 네, 또는 창원시정의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성장 반드시 극복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역성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는 아무래도 인구 반등이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시 기능의 효율성이라든지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일자리, 고용 창출, 삶의 질의 향상 같은 도시가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자체가 인구이기 때문에 네.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리 지자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말씀 주신 지적들 오늘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기 전에 소장님께서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결혼 네. 드림론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사실 청년들이 이 결혼 드림론이라는 정책의 초점이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수립에 앞서서 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가는지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 네. 두 번째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 문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묶인 사회 구성원들에게만 이 정책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 효과에 긍정적일지 네.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여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자녀의 교육 문제, 또 생활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청년들의 인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장년층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네. 주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결혼과 출산 문제는 이 장년층의 문제가 아닌 듯이 여겨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결혼 출산 문제에 대한 수많은 사회조사부터 그 대상을 청년으로 하고 뭐 장년층의 의견을 조사를 한다거나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내 자녀에 대한 결혼 혹은 이제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사실 학문적인 어떤 영역이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뭐 영향력이나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년층은 실제 결혼과 출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일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내 자녀가 결혼과 출산을 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죠. 우리 가족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뭐 생애 주기 사건이 될 네. 것이고요. 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국 결혼과 출산 정책의 운영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죠. 바로 이제 이 재원이 중장년층이 납부하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한 뭐 어떤 상당하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정책은 대체는 이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게 반영되기 마련이고 정책 평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경우에는 네. 대체 이제 뭐 이렇게 현금 지급 급여라든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서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도 뭐 이렇게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수혜가 없이 세금 부담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네. 이 창원시의 중장년층이 결혼 드림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보다 네. 좀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제 현재 우리 사회 중장년 인구가 자녀 부양 기간이 과거 세대보다 7년에서 10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만원화되고 있고요.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이제 청장년 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중장년 세대들은 지금 현재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보다는 여전히 자녀 세대들을 부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고용 환경 불안정하고요. 네. 뭐 이런 상황으로 설상가상 2020년부터는 지금 700만에 이르는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위기가 사실 중장년 세대에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 드림론을 주제로 진행된 창원시 인구 정책에서는 중장년의 문제는 어떤 전문가, 일반 시민 다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구 정책을 포함한 복지 정책 일반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네. 재원 조성에 기여하는 중장년 세대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중장년이 더 일을 해야 네. 7년 내지 10년 추가되는 이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재정 여력이 생기게 되고요. 네. 이후 노후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하게 인구 정책, 출산 정책에서 중장년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네. 중장년의 노동 연장, 중장년의 노후까지를 포함한 아주 그 광범위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결국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연령층이든지 내가 수혜자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번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창원시가 지난달 말에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목소리도 좀 듣고
그보다 앞선 6월에는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충분히 확인을 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좀 수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6월에 실시한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결혼 드림론 도입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굉장히 팽팽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요구한 저출생 극복 정책들의 선호도 보육 인프라 확충이 가장 이제 우선 선호였고 그 다음으로 뭐 현금 지원이라든지 주택 지원 또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수소로 나타났다고 하죠. 저는 여기에서 그 일반적인 상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뭐 일정한 지점에서 수렴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 정책들이 유럽에서 출산율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그 출산율 우수 국가에서 주력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네. 이 출산 모범 국가로 대표되는 이들 국가에서 그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들이 보편적인 보육 그리고 교육, 안정적인 주거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라든지 육아 환경 조성과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재정 지원도 막대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평균 50% 이상의 여성들이 탄력 근무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유럽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이민자의 출산율이 굉장히 큰 유럽의 출산율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혼외 출산이라든지 우리 사회라면 여전히 편견 영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정책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네. 또 높은 성평등 지수라든지 일가정 균형 같은 부분들이 출산율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결혼 드림론이 전제하고 있는 그 정상적인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분명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어쨌든 설문조사를 보면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지만 찬성이 42.7%, 반대가 40.6%입니다. 그래도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소장님 생각과 좀 맞는지요? 어떠신가요? 네, 개인적인 생각과는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조그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원하는 정책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독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주거적인 환경,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미 시중에는 정부 주도하에 혹은 뭐 경남도나 창원시가 주도하에 주거 정책이 많이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 정책 이외에도 이 결혼 드림론 같은 경우는 이 성격 자체가 현금 지원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현금 지원의 정책이다 보니 그 용도가 보다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지표처럼 이 정책이 다양하게 좀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다만 결혼이라는 전제 하에 한정적으로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청년들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수정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수정 보완을 거듭하면서 이 결혼 드림론이 추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자, 앞서 짚어주셨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금 복지 정책이란 비판을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전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족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중앙정부 예산 규모만큼은 못하더라도 결국 창원시의 저출산 예산도 규모는 작지만 그 어떤 그 재정 운영의 법례 같은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매칭 펀드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자, 그래서 뭐 우리 창원시 역시도 통계로만 본다면 더 투입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김세진 아나운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제대로 쓰느냐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결혼 드림론 실행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주셨던 권일경 교수님 예측처럼 2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막대한 재원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 수요를 창원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투입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수요조사를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뭐 필수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조성된 재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은 저는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이 공권력이 시민을 위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때로는 감시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또 때로는 조력과 협조자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조화로운 역할들이 수행될 수 있을 때 우리 창원시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급 후에 대해서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금 먹튀, 지원금을 받은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소장님께서는 이런 우려가 기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 일자리 정책은 이제 뭐 사업 단위 사업장별로 일정 기간을 두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이 인건비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청년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제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장 결혼의 문제가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처럼 우리가 이 결혼 드림론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좀 한계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받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받고 나서 본인들이 이혼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거주해야 되는 의무 거주 기간을 뭐 아주 장기간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받아놓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에 한 10년간 뭐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건 장치를 해놔야지 이 청년들도 이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고 또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창원시에 정말 많은 발전과 성장하는데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 드림론이 사실은 청년 그리고 가정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결혼 드림론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제언 좀 남겨주시죠. 결국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족의 형태가 워낙 다양한 것이 요즘 사회이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결혼 드림론이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창원에 정착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청년과 장년을 지금 현재 고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지금의 청년이 미래의 장년이 되어서 향후 자기들의 후배 세대들한테 좀 창원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결혼보다는 청년에 좀 초점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결혼 드림론이 가칭으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명칭도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절한 것을 하나씩 제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교수님은요? 예, 지난번 우리 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하셨던 권희경 교수님이 이 결혼 드림론 명칭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 드림론 또 이제 가족 희망 패키지를 제안하셨어요. 저는 이 창원다운 어떤 이미지를 반영한 뭐 이렇게 한글 제도 이름 뭐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이 정책 대상으로서 가족 전체의 희망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이 가족 희망 패키지라는 명칭이 협족해서 네. 여기에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혹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혼 드림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창원 드림론이라고 좀 표현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가능성과 꿈을 가진 청년들이 창원에서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정책적 이름으로 쓴다면 네.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창원 드림론 저도 좀 한 표 던지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창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꿈꾸고 또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